네, 물리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9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문제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강체를 뒀고, 그리고 이제 회전축을 Y축으로 해가지고,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Y축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시켰을 때, 그때 이제 광체의 회전축에 대한 각운동량을 질문을 했죠. 자, 그럼 따라서 각운동량의 정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럼 이제 관성 모멘트부터 구해야 되겠죠. 사실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네요. 각속도는 그냥 오메가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따라서 이제 관성 모멘트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정인데, 각 질점들의 질량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 이들의 합이 관성 모멘트의 정의가 되죠. 자, 그러면 현재는 혹시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떠올려 가지고, 왜냐하면 이 직사각형 모양의 강체가 교재에 있기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거까지도 암기를 했으면 그걸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 교재에 있는 거는 회전축이 질량 중심 축에 대한 거거든요. 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있으면 회전축이 딱 이 면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평행축 정리를 쓸 수 있냐, 뭐 이렇게 축을 이런 식으로 옮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축을 만들 수는 없죠. 그죠? 축을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요 붉게 칠해진 요 축으로 옮길 수는 없죠. 현재는 축이 Y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12분의 1 뭐 외우신 분도 있을 거니까 12분의 1 강체의 질량 가로와 세로 제곱의 합, 이걸로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 정의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적분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적분을 구할 것인가? 뭐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원점 Y축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에 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 선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질량 곱하기 X제곱이에요. 단순 더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구간을 설정을 할게요. 적분을 해야 되니까 dx 미소 구간 하나를 잡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dx가 매우 작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선에 들어가 있던 다른 색으로 할까? 요 선에 들어가 있던 모멘트는 mx 제곱의 꼴이야 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질점들의 m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즉 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골고루 전체 질량이 m으로 균일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m을 질량이 나눠져 있는 면적이죠. 부피감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2a, 즉 2a 제곱이 밀도가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제
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에 적분을 해야 될 거야. 밀도 2a 제곱분의 질량, 그리고 요 y 방향의 길이는 현재 a죠. 곱하기 a. 그럼 요 선에 대한 게 돼버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x 제곱을 구해주면 되죠. 그럼 dx 안에 들어가 있는 선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dx를 마지막에 곱해주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0에서부터 2a까지 구간 설정해 주면 되겠고, 즉 여기 a는 하나 지워지니까 2a분의 m 3분의 1 x의 3승 0에서부터 2a까지. 그죠? 자, 그럼 뭐 0일 땐 어차피 x 3승 0이니까 2a 대입한 것만 계산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a는 이제 하나 지워질 거기 때문에 그럼 2의 3승 8하고 나누기 2니까 4가 남겠죠. 그래서 3분의 4m a의 제곱. 그럼 마지막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니까 각속도만 오메가를 끄트머리에 곱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각 운동량의 크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좀 적분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강의 때 언급한 것처럼 뭐 방법만이라도 좀 터득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마찰 없는 면에 막대는 정지해 있었고, 막대 길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질량이 m인 입자가 쭉 와서 충돌을 해버린 거죠. 근데 요걸 써먹어야 되겠다. 탄성 충돌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거 회전도 해버릴 거기 때문에 반발 계수를 쓰라는 건 아닐 거고, 탄성 충돌을 했기 때문에 특징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를 써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질문은 막대의 질량을 입자의 질량으로 표현을 좀 해줄까라는 게 최종적인 질문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끄트머리에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 막대는 일단 윗방향, 우리가 보기에 윗방향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전체적으로는 위로 운동을 하는 병진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정확하게 질량 중심을 딱 부딪힌 게 아니니까, 만약에 입자가 질량 중심을 부딪혔으면 회전이 안 생겼겠죠. 그죠? 끄트머리에, 즉 질량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부딪혔기 때문에 회전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얘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회전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쭉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병진 운동도 있고 회전 운동도 있기 때문에 병진 운동량 보존과 그리고 회전 운동, 즉 각 운동량 보존을 둘 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한 큐에 바로 표현한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것까지 스킬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해서, 그리고 좀 예외적인 거 하나 정도도 추가로 보는 상황이라 약간은 정석대로 표현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병진 방향 운동량 보존, 결과적으로는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라고 이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 운동량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충돌 전에 입자의 운동량 mv, 그죠? 요게 여기만 약간 특징이 있는데, 충돌 후에
그러면 제가 문제 조건에서 탄성 충돌한 다음에 입자는 정지한다라고 드렸거든요. 그죠? 그럼 충돌 후에 막대의 병지 운동량이 있을 거고 이 자리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그 속도를 질량 중심으로 잡아버리면 돼요. 여기 이제 비스듬하게 충돌하거나 막 이러면 질량 중심이 꼭 회전축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질량 중심으로 기준을 잡고 병진 그리고 각운동량 따로따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량 중심의 속도가 VCM, 라지M, 스몰M, V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운동량 보존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운동량 요게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요게 분명히 병진 운동을 하고 있으나 요건 예제하고 유사한 케이스니까 병진 운동의 운동량의 단위와 회전 운동, 각운동량의 단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다? 요게 기본 컨셉이죠. 충돌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회전 운동한 걸로 각운동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를 하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한다. 자, 그럼 제가 입자라고 드렸기 때문에 각운동량 기본은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인데 입자인 경우는 MRV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병지 운동량 보존할 때 질량 중심 정리했죠. 그래서 여기도 각운동량 보존할 때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그냥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요게 문제 푸는 일종의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부딪히는 순간에 얘가 질량 중심, 막대의 질량 중심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회전 운동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선생님, 이 부딪힌 그 이후에는 만약에 이제 같이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질량 중심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붙어버리거나 하면 질량 중심이 당연히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질량 중심 축으로 하면은 여기를 축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충돌 직전이에요. 직전. 충돌 직전에 이제 회전의 메인이 되는 막대의 질량 중심을 축으로. 오케이? 막대 질량 중심을 축으로.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 한 덩어리가 되거나 물론 여기서 한 덩어리가 되지도 않고요. 막대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막대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해서 각운동량 보존 써버리게 되면 MRV 쓸게요. M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2분의 A가 되겠죠. 곱하기 속도. 자, 요게 입자의 각운동량. 요게 충돌 후에 그러면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해서 막대만 회전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요 이후 거를 이제 표현할 때 함께 운동하거나 막 이래 버리게 되면 새로운 질량 중심 이제 표현해야 되겠죠. 어쨌든 자, 12분의 1 ml 제곱일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막대 질량 길이 제곱. 그죠? 그리고 충돌 직후에 막대의 질량 중심에 대한 각속도 오메가라고 두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따라서 한 번 더 써먹어야 되는 게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죠? 그러면 충돌 전에는 입자만 운동 에너지가 있었고요. 그죠? 충돌 후에는 막대만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이 막대가 어떻게 하고 있죠? 병진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굴림 운동 케이스랑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필 우리가 질량 중심 층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요게 싹 바뀌네요. 그죠? 그럼 이제 VCM이 라지 M분의 MV가 되니까 대입을 할까요? 2분의 1 라지 M분의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관성 모멘트 12분의 1 질량 길이 제곱. 그리고 무엇을 구했다? 각속도라는 걸 구했죠. 각속도 오메가를 내가 표현할 수가 됐다. 여기 지워지니까 6 하나 나눠주시고 A 하나 지워주시고, 그죠? 그럼 여기가 라지 MA 분의, 따라서 6을 여기다 표현했니? 자, 그래서 여기가 6MV 제곱 이렇게 되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1 MV 제곱과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앞에 2분의 1이 좌변 우변에 다 있으니까 다 지워버리게 되면, 그죠? 그럼 이제 식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공통적인 거를 보니까 V 제곱은 다 있어요. 그래서 V 제곱도 다 지워버리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A 제곱 분모는 얘하고 또 지워지죠. 그래서 스몰 n과 라지 m에 대한 1차식이 돼버려요. 그죠? 그럼 이제 그것만 한 줄만 더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스몰 m, 그럼 여기는 라지 m분의 스몰 m 더하기, 여기는 분모에 12가 있고 여기 6, 36 될 거기 때문에, 그죠? 6의 제곱이니까 3이 남죠. 그리고 스몰 m 제곱이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라지 m이 분모로 들어가는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제곱이 빠졌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게 라지 m분의 4 스몰 m 제곱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라지 m이 4 스몰 m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4m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요거 이제 굴림운동 문제 중에서 만약에 나왔을 때 좀 까다로울 수 있다 싶을 수준의 문제인데, 자, 문제를 이제 보시면 원통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균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되겠죠. 사실상 도르래 같은 모양. 자,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굴러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우리가 이제 교재 강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수평면에서 이게 이제 빨라지는 굴림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정지 마찰력 방향이 회전 마찰력, 굴림 마찰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걸 유출하게 되면 얘는 사실은 정지 마찰력이 지금 미끄러뜨리려는 거가 이제 왼쪽으로 있는데, 그거랑 또 굴림 마찰력이 또 경합을 해서 왼쪽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일단 교재에 있는 거는 그래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짧게 언급은 했었는데 마찰력 방향이 헷갈려. 그러면 마찰력 방향을 잘 모를 때는 일단은 이쪽 아닐까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계산의 결과가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걸 이제 기억 지문에
제가 표현을 해놓기도 했고요. 자,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F가 작용을 해서 얼만큼 속력이 V0에서 0이 되는 것만큼 이동했을 때 이동한 거리는 L이다. 이렇게 드렸죠.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이동한 변이가 표현이 되어 있고 작용한 힘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과 상관없이 메인 테마는 일과 에너지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자임이 한 일 운동 에너지 변화량 또는 외력이 한 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뭐 그 중에 어떤 걸 취득을 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번 가실까요?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이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요걸 질문을 했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교재를 내가 조금 잘 정리를 하면 이게 왼쪽일 것 같은데를 추론할 수 있는데 그거 헷갈렸다 상관없어요. 그럼 그냥 오른쪽 아니야? 라고 그냥 해볼게요. 마찰력 오른쪽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자 그러면 우선은 뭘 쓸 수가 있냐면 병진 운동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요. 알짜임은 MA. 그러면 알짜임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개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빼야 되겠죠. 그리고 느려지는 운동을 했을 거기 때문에 멈춘다 그랬으니까 그죠? 라지 F의 방향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현을 했고요. 강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회전운동 방정식. 얘는 회전운동도 하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진짜 축을 잡는 걸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요 경우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해서 잡아도 되고 저처럼 진짜 회전축 수평면과 접하고 있는 지점을 회전축으로 잡으셔도 돼요. 관성 모멘트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축을 잡는 걸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요 수평면과 접하는 지점 축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크를 만드는 거는 F밖에 없죠. 이 정지마찰력 스몰 F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에 직접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축부터 거리가 0이죠. 그래서 ER 곱하기 F가 알짜 토크네요. 자, 알짜 토크는 I 알파라고 쓰는 거죠. 따라서 관성 모멘트 그럼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거는 질량 중심에 대한 모멘트죠. 그죠? 따라서 지금은 내가 회전축을 수평면에 접하는 지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얼만큼 질량 중심으로부터 R만큼 평행축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M, R 제곱으로 보정 곱하기 각속도 각속도란다. 각가속도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는 병진운동 방정식 R자임은 MA 쓰고 있고 아래 거는 회전운동 방정식 R자 토크는 I 알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알파가 접선 방향 가속도하고 어떤 관계? R분의 A라는 관계가 있죠. 그걸 그냥 갖다가 쓸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R분의 A 이렇게 되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쓱 보니까 R 하나씩 지워지고 또 좌변에 있는 R이랑 지워지고 그럼 이쪽이 EF가 그러면 2분의 3 MA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위에 거는 라지 F 마이너스 스몰 F는 MA 보기 좋게 같은 위치에 써드리고 그죠? 그러면 따라서 F 같은 경우는
4분의 3 MA인 거고, 스몰 f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그대로 한번 써주면 되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네. 마이너스 4분의 1 MA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내가 설정한 방향이 틀렸고 이 방향인데, 그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기억번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F와 같은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되셨을까요? 그리고 아마 이거 못 써요? 베타엠 쓰는 거? 이거 쓰면은 알짜임은 MA 함큐에 쓸 수 있으니까 좋겠는데요? 하고서 이걸로 풀었더니 안 나왔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운동을 일으키는 메인임은 알짜임이 라지 F인 거고, 그래서 M 플러스 2분의 1M 곱하기 가속도. 그럼 가속도가 2분의 가속도란다. 그럼 F가 2분의 3MA가 되는데 이래서 안 나오는데요?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이 베타엠 써서 쓰는 건 제가 분명히 요령이라고 그랬죠. 조금 줄여주려고 알려드린 방법이고, 그 교재 예제하고의 차이점 말씀을 드리면, 경사면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운동이고, 그래서 운동을 일으키는 mg 사인이 어디에 작용을 했죠? 질량 중심에 작용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F가 작용한 위치가 질량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멘트 베타엠을 질량 중심을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힘을 잡아야 돼요. 이걸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이 끝 지점에 라지 F가 작용했다라는 거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질량 중심에는 2분의 1 F가 작용한 셈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얘는 안 됩니다. 이 요령이고, 그거는 되게 제한적으로 소개드리는 것 정도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니은번을 넘어갈게요. 니은번을 보시면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를, 이건 기억에서 이미 했네요. 왜냐하면 라지 F가 4분의 3이고 스몰 F가 4분의 1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그러면 스몰 F는 라지 F에 대해서 3분의 1 만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 이 L이라는 거를 보니까 F 질량 초기 속력의 제곱 이런 걸로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래요. 그럼 지금 상황이 V0로 운동하다가 정지했다. 힘이 작용해서.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분명히 병진 운동만 신경을 썼을 때는 알짜임이 이제 방향 아니까 라지 F하고 정지 마찰력의 합인데 둘 다 왼쪽 방향이니까 이걸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어려워요. 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면, 현재 정지 마찰력은 미끄러짐을 방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전을 일으키는 힘으로만 작용을 했고, 이 정지 마찰력 자체가 물체의 위치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이값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짜임을 라지 F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라지 F로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도 또 조심해야 되는데, 두루마리 휴지 보여드린 거 기억날까요? 분명히 질량 중심은 L만큼 이동을 했지만 끝 지점은 굴러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2배다. 2L이다. 그죠? 그래서 F가 실질적으로 작용을 한 변이의 크기는 2L만큼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요게 좀 어렵죠. 그죠? 요게 결과적으로는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될 거기 때문에 평균 운동 에너지 요거, 물론 이제 여긴 한 방에 쓸 수도 있지만,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관성 모멘트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r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냐? 우변이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인가?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뭐 지울 건 지우고, r제곱이 r제곱 이제 지워지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mv0의 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 그죠? 따라서 지금 L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L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L은 그러면 2 넘어갈 거니까 8분의 3 F분의 mv0의 제곱,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8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죠. 아, 이거 조금 긴가민가한데요. 그러면 그 별에라고 써놓은 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어쨌든 질량 중심은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2a 곱하기 변이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게 사실 알짜이면 한 일을 정리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요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시면 2 곱하기 가속도는 사실 우리가 이미 구해놨습니다. 기억을 풀면서 구해놨죠. 그죠? 따라서 요거를 갖다가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3분의 4죠. 3m분의 4f. 오케이? 그리고 질량 중심 L만큼 이동했고요. 그죠? 그리고 최종 속도는 빵이니까 V0의 제곱만 남겠죠. 그러면 얼마? 3분의 8이 좌변에 있죠. L을 구할 거기 때문에 넘기면 8분의 3이 되죠. 아, 8분의 3이 맞구나. 이렇게 역으로 한번 검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네, 4번 문제. 4번 문제는 정력학적 평형, 그리고 이제 액체에 잠겨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력을 포함해서 그걸 이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는 평형이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1단계 병지 운동도 하면 안 되니까 알짜임은 0 돼야 돼. 회전할 것 같은 물체 막대네요. 막대 기준으로 잡으면 요걸 T라고 문제에서 설정을 했고요. 그죠? 그러면 막대 질량 중심에 EMG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결과적으로는 C 매달려 있는 장력의 크기가 OMG니까 OMG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 A, B 합해서 당겨주는 게 있어요. 그죠? 아랫방향으로. 그럼 일단 A는 MG인데 B도 일단 3mg인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액체에 잠겨있다. 그래서 중력 3mg 있지만 모두 있다, 부력도 있다. 그죠? 물론 A, B 사이에
장력도 있죠. 자, 그러면 나는 현재 어떻게 할 거냐? A, B 사이의 장력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에 연결돼서 한 덩어리로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A, B의 토탈 아랫방향의 힘, 그걸로 죄송합니다. 애플 TV의 상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날이 더워지니까 시리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A, B 사이의 장력을 구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질문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해서 A, B가 토탈로 막대에 연결된 실을 얼만큼으로 밑으로 당길까 그걸 표현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랫방향의 A의 중력, 아랫방향의 B의 중력, 윗방향의 B가 받는 부력, 이렇게 했겠죠. 그럼 4mg에서 부력을 뺀 것만큼으로, 그죠? 4mg에서 부력을 뺀 것만큼으로 밑으로 당기겠죠. 이렇게 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장력은 다 지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물체로 그냥 간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장치로만 생각을 할 거라 전체적으로 아랫방향 힘들이 뭐지, 윗방향 힘들이 뭐지, 이렇게 구성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표기한 걸로 하게 되면 T의 크기가 왼쪽으로서부터 읽을게요. 4mg B가 받는 부력 더하기 2mg 더하기 5mg, 요거랑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 플러스 B가 받는 부력의 합이 4, 2, 6, 11mg가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R자 토크는 0이다. 그러면 회전축을 좀 설정을 해야 되겠다. 가급적 조금 편하게, 조금이라도 편한 쪽을,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 좀 천천히 한번 봅시다. 어디가 제일 편할까 생각을 쓱 해보시면 별 차이는 없네요. 그죠? 별 차이는 없는데, 해설과 다르게 여기를 둘게요. 오케이? 일단 4mg-fb 라고 보이는 게 꼴배기 싫어. 길어. 그래서 거기를 축을 둘게요.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T가 없죠. 여기를 축으로 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냥 왼쪽 끝을 축으로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일단은 EMG에 의해서 회전하려는 방향 이쪽, C쪽에 OMG에서 회전하려는 방향 이쪽, 그죠? 그리고 T에 의해서 회전하려는 방향 이쪽. 그러니까 EMG하고 OMG 토크의 합이 T 토크랑 같다라고 꾸미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EMG는 질량 중심의 작용을 하고 있는 전체 길이는 OL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L 곱하기 EMG 더하기 OMG에 의한 토크는 OL 곱하기 OMG. 자, 요게 T의 토크랑 같다. 3L 곱하기 T. 요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R자 토크는 0이다 표현을 해보니까 T가 그냥 나왔죠. T가. 그럼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25가 되고, 그죠? 그러면 좌변이 30이니까 그걸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T가 10mg가 되죠. 되셨을까요? 자, 그럼 T를 구했기 때문에 T가 10mg니까 따라서 너는 1mg 이렇게 돼야 되겠죠. 즉 FB분의 T를 구해라 했기 때문에 1분의 10이니까 5번을 골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식을 세울 수는 있는데
너무 꼼꼼하게 장력을 다 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 표시를 했냐 아니면 조금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도록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풀리긴 풀리는데 되게 오래 걸릴 거냐 비교적 좀 짧게 걸릴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되게 높진 않지만 요거는 이제 시간을 줄이는 게 이런 문제를 풀 때 약간의 포인트가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가 5번 문제. 거의 이제 부력 발생 원리 쪽에 대한 문제죠. 자, 그래서 모양 똑같고 유체 내부에 정지되어 있는데 바닥면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A가 조금 더 밑에 있어 라고 했어요. 기억번 바닥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자 유체에 의한 압력은 로지 H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H가 뭐라고요? 깊이요. 따라서 이게 깊어요. 즉 이거 읽었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왜 이래? A의 바닥면이 더 깊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닥면에 작용 압력은 A가 더 큽니다. 자, 니은 물체 바닥면과 윗면의 압력 차이는 요게 이제 부력을 발생시키는 원리인데 B가 A보다 크냐? 되게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죠. A는 분명히 윗면과 아랫면에 깊이 차이가 이만큼, B는 윗면과 아랫면의 깊이 차이가 이만큼, B가 깊이 차이가 더 크죠. 그러니까 압력 차이는 B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물체가 유체로부터 받는 부력의 크기는 B가 오타가 났네. 그럼 아마 A겠죠. A가 고쳐서 공유 드릴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 같습니다. 왜냐? 부력의 마지막 결론이 로우 GV. 그죠? 유체의 밀도, 물체의 잠긴 부분, 부피. 근데 부피가 A하고 B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A하고 B가 받는 부력은 같습니다. 그죠?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요거는 안 된다. 근데 혹시 헷갈릴까봐 압력 차이 윗면 아랫면 때 발생하는 건데 그게 부력인데 B가 압력 차이가 더 크잖아요. 근데 왜 B가 부력이 더 작아요? 압력 차이는 분명히 B가 더 큽니다. 근데 부력은 힘이죠. 즉 윗면과 아랫면이 받는 힘의 차이가 부력인 압력 차이가 곧 부력이 아니라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죠. 힘은 어떻게 구하죠? 압력 곱하기 면적이죠. 압력에 대한 뜻이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니까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에요. 즉 B는 윗면과 아랫면의 면적이 A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요 압력 차이는 크지만 면적은 작으니까 그게 사사삭 상쇄돼가지고 같은 힘이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디귿 같은 경우에 나 부력 뜻 외웠는데 외운 거 써먹어야죠. 이왕 외웠으면 당연히 그죠. 정확하게 외웠는데 로우는 유체 거야, V는 물체 거야, 잠긴 거. 근데 로우도 똑같고 V도 똑같아. 그럼 부력 같은 거죠. 의심의 여지 없이. 네, 수고하셨습니다.